여러분,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운이 좋으세요. 신청하기 전에 딱 이 영상만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만 아셔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동안 아깝게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꼭 받으실 수 있는 엄청난 꿀팁 대방출이거든요. 무려 17년 만에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똑똑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보통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바뀌는 기준은 단순히 소득 낮은 분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맞벌이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분들, 그동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짐작하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근로장려금 제도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결혼 페널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부가 함께 벌면 오히려 장려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대거 개선됩니다. 박수!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와우! 그동안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단독 가구에 비해서 낮아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손해내 하는 불평을 쏟아내셨어요. 저도 그 목소리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만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기존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려 4,4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인즉슨 부부 합산 소득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대박 아닌가요? 덕분에 근로 의욕도 쭉쭉 올라갈 것 같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도 이제는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구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한쪽만 소득이 있는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망의 맞벌이 가구,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 4,400만 원 미만일 때 무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꽤 쏠쏠한 금액 아닌가요? 정말 놓치면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지, 건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혹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재산평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본인 가구의 재산 규모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은 보통 2026년 5월에 신청해서 같은 해 8월 말이나 9월 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나 종교인분들은 꼭 이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별표 3개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5%가 감액될 수 있으니 무조건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편리해졌어요. ARS 1544-9944로 전화 한 통이면 끝.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요즘엔 QR코드 스캔으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희소식 자동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 한 번만 해두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 매번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제도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유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급액이 5% 감액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5%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로 잘못 신청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요. 만약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무려 5년 동안이나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더 받으려다 오히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요즘엔 챗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가구 구성, 소득, 그리고 재산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 개편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에 특히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면 꼭 신청하셔서 국가가 주는 소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